그래도 뭐 베토벤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젓가락 행진곡. 칠 줄도 알지 옛날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젓가락 행진곡도 클래식이었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쩌다가 다른 사람 집에 놀러 왔을 때 그 집주인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책장을 구경하는 거라고 하죠. 책장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 책들의 제목을 쭉 살펴보면 집주인 취향이 어떻구나, 관심사가 어떻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책이 정리된 모양새를 봐도 그 사람의 성격까지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 한 권이 의외로 우리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죠? 자, 오늘도 우리의 취향을 저격하는 좋은 책을 만나봅니다. MBC 아나운서국과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아나의 북자키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18살의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미국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기뻐했습니다. 임윤찬 군은 우승을 하고 나서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관객분들에게 전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주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했는데, 그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곡을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영화 샤인에 나와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고, 또 이번에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알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최연소 콩쿨 우승했다라는 걸로 주목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이 결선 무대에서 보여줬던 이 라흐마니노프 3번 연주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 연주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이게 또 더 큰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실황을 직접 본 방송으로 봤었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BTS가 빌보드에서 버터로 1등을 했다 이러면 그 노래가 뭔지 대부분 알고 계신데, 임윤찬 군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곡인지 잘 모르는 것, 아마도 이게 대중가요와 클래식의 거리감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면 왠지 좋아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거리감이 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 수준으로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가볍게 그냥 즐기는, 그냥 한번 문화생활 정도로 또 즐기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클래식에 관심이 있으시면서도 자신 있게 나는 클래식을 좋아한다 라고 말을 용기 있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클래식을 차근차근 알아가야 될까,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바로 그렇게 클래식에 관심 있는 초보자들에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니스와 루바토 작가의 클래식 감상 수업입니다. 이 책 제목 아래 부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루 한 곡, 네 것으로 만드는 클래식 100. 실제로 이 책에는 작가들이 엄선한 클래식 명곡 100곡이 실려 있고요. 이 100곡에 대한 설명, 또 감상하는 방법, 또 간단한 음악적 이론,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이란 직관적으로 감상하는 거다, 사전 정보나 사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음악은 들리는 대로 느끼면 되고, 그림은 보는 대로 또 보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은 그림이어도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화가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화가가 어떤 기법을 써서 이 그림을 완성시켰는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예술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음악을 감상을 할 때도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클래식을 감상할 때 무조건 명곡이라서 좋다, 유명한 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금세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뛰어나고 또 이 작곡가가 누구고 작곡가가 어떤 상황일 때 이걸 표현한 곡이고 연주자들마다 연주가 어떻게 다른지 그동안 어렵다고 느껴졌던 클래식 곡들도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 관심은 있지만 클래식의 매력에 빠지지 못한 분들께 이 클래식 감상 수업이 부담 없이 클래식과 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라는 클래식 작품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테이프를 전축에다가 넣어서 돌리고 계셨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으로는 제가 그 전축 스피커 앞에 귀를 가만히 대고 그 곡을 감상을 하면서 그때 엄마가 요리 중이었는데 엄마 잠깐만 칼 썰지 마 멈춰봐 이렇게 말하고 이 소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들어야 된다고 엄마가 멈추니까 여기 와서 이 부분 들어보라고 너무 좋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집필한 유니스 작가와 로바토 작가 어떤 분들일까요? 직접 작곡을 하면서 또 동시에 클래식 감상 뉴스레터 다카포 페이퍼의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간 발행한 원고를 수정하고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고전 음악부터 또 생소한 현대 음악까지 100곡을 엄선을 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사실 곡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도 좀 부담스럽고 또 너무 짧아도 내용이 빈약해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 한 곡당 평균 2페이지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딱 읽기 좋은 분량으로 클래식 한 곡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각각의 곡마다 QR코드가 옆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을 하시면 바로 음악 소스로 연결이 되는데 내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 책에서 나온 설명들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공감각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의 특징은 쉬우면서도 전문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두 말이 좀 모순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방송에서 재밌으면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우면서도 전문적으로 글을 쓴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두 작가가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이 작곡가에 대한 소개, 또 곡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감상법 등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리듬, 선율, 화음, 구성, 음색, 테크닉, 어떤 곡을 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분이 좀 잘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V나 놀이공원 퍼레이드에서 공작새 같은 긴 치마를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캉캉은 19세기 파리에서 유행한 빠른 속도의 프랑스 춤이에요. 이 곡은 원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2막 2장의 지옥의 갤럽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인데요. 오늘날에는 캉캉으로 더욱 잘 알려졌지만요. 이 작품은 목관 악기를 중심으로 몇 개 음이 여린 소리로 빠르게 하행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음역에서 음을 가볍게 찍어주며 대비를 보이죠. 꾸미는 음이 짧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율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캉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율이 나오면 다리를 차올리고 싶은 욕구가 샘솟죠. 거기에 쉴 새 없는 트라이앵글 소리가 텐션을 더욱 자극해요. 흥미로운 점은 이후에 나타나는 악기들의 대비되는 소리예요. 금관 악기가 크고 굵은 소리로 4개 음을 불면 피콜로가 고음역에서 가벼운 소리로 활약해요. 음색이 이렇게 대비되는 요소가 처음 부분을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주된 선율이 반복될 때마다 등장하는 타악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매력이랍니다. 쉴 새 없이 연주하는 현악기와 핵심 선율을 굵직하게 연주하는 관악기의 대비도 감상해 보기를 바라요. 자크 오펜바흐의 캉캉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악기 소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피콜로라는 게 이런 소리가 피콜로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우리에게 친숙할 수 있는 곡이지만 이 설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음악이 다시 새롭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곡 소개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TMI라는 게 각 단락마다 적혀 있습니다. 그 생생스의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중 거북이는 이 작품을 매우 느리게 연주한 곡이랍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팁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음악 이론이라는 그런 섹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페레타란 무엇인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작곡가의 다른 작품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책에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 연대표 안에서 이 작품이 언제 발표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줘서 그야말로 초보자를 위한 클래식 음악 감상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클래식 애호가라 할지라도 내가 몰랐던 곡을 또 새롭게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도 같습니다. 이 작품은 핸델이 작곡한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 하나입니다. 리날도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해요. 십자군 군대 총사령관 고프레도는 자신의 딸과 십자군 기사 리날도가 연인 관계임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내 딸 알미레나와 결혼을 허락해주겠다. 리날도는 알미레나에게 무조건 승리하고 오겠다고 말해요. 한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사라센 왕 아르간테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껴 고프레도에게 3일간 휴전을 제안하고 고프레도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런데 아르간테 연인인 아르미다가 갑자기 마법을 써서 알미레나를 납치해요. 알미레나는 아르미다의 마법의 성에 갇히고 맙니다. 여기서 알미레나가 마법의 성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부른 노래가 울게 하소서랍니다. 형식이나 주제 선율이 음악을 어떻게 이끄는지 또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가사와 음악 자체에 집중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또한 연주자의 감정 표현과 끄듬을 처리하는 방식을 느껴보세요. 음을 점점 사라지듯 부르거나 여운과 잔향 없이 딱 끊어지게 부르는 것 등을요. 오페라 리날도는 또 어떤 내용인지 이게 모르고 듣는 것과 알고 듣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오페라 내용과 또 이 노래가 불려진 극의 분위기를 알게까지 된다면 왜 이 곡의 제목이 울게 하소서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소설책을 읽을 때는 흐름을 끊고 싶지 않아서 밤새서 한 번에 몰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고 뚝딱 다 읽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 책은 좀 다릅니다. 괜히 욕심내서 이거 무리하게 한 번에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제 나온 것처럼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곡, 하루에 2페이지다 이런 생각으로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QR코드로 해당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클래식의 고전 작품들 뿐만 아니라 현대 클래식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작품들을 큰 욕심내지 않고 부담 없이 하루에 한 곡씩만 감상을 하다 보면 라디오나 영화 또 드라마에서 클래식이 나올 때 이 곡이야, 이거 그때 봤던 이건데 이런 생각 들면서 굉장히 반가워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클래식 작품 먼저 찾아보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124페이지 42일차 챕터에 나오는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의 샤콘느 4단조라는 게 나옵니다. 샤콘느 E G 마이너. 일단 이 곡을 처음 좋아하게 됐던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죠, 사라장 장영주 씨의 연주를 접하면서 이 곡을 알게 됐었는데 그냥 들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곡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곡이다 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정말 우울한 음색을 자랑하는 그런 곡인데 첫 소절을 듣자마자 정말 심금을 울렸었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 장영주 바이올리니스트가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음악의 색채들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찾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작가가 말을 합니다. 음악을 듣는 일이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또 취향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지만 이 책이 음악을 감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호한 감상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는 곡은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몰랐던 곡은 새롭게 친해지게 되고 클래식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클래식 감상 수업과 오늘부터 1일 1클래식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 책 하나 클래식 감상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도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식은 영화에서도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해 줄 때가 많잖아요. 특히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감옥의 수감수들에게 주인공 앤디가 방송실에서 들려준 모차르트의 오페라 선율과 그 음악을 감상하는 수감수들의 모습, 지금도 명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가 들려줬던 아리아,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라는 아리아는 모차르트의 어떤 오페라에 나왔던 곡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보기를 쉽게 드릴게요. 1번 연의 결혼, 2번 산의 결혼, 3번 피가로의 결혼. 네, 정답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책 하나 북자키 김정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오승훈 아나운서입니다. 선물 받고 시작하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는 클래식과의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cm? 굉장히 가까운데요? 저는 나노 스케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죄송합니다. 네. 평소에 좋아하는 작곡가 이런 거는 없었는데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봄과 관련된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코프스키의 봄의 왈츠, 그다음에 비발디 사계 중에 봄, 이거를 아내가 자주 듣는데 봄에 그 샘솟는 기운이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음악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와 하면서 같이 들었던 뭐 요즘에도 듣고 있고. 그럼 오승훈 아나운서는 딱 바로 이건 이 작곡가의 곡이다, 이렇게 바로 아는 게 한 몇 곡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베토벤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엘리제를 위하여, 예. 그거 한 10곡은 되지 않을까? 젓가락 행진곡. 젓가락 너무 잘 알지. 7줄을 더 알지 옛날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맞아요.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한 게 많은데도 이상하게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젓가락 행진곡도 클래식이었구나. 그쵸, 난 물론이죠. 생각을 못 해봤어. 이 책에 젓가락 행진곡도 심지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놀랍게도. 참 이제 이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고 내가 궁금했던 어떤 곡이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곡이 있다 이러면은 그 곡마다 하나하나씩의 설명들을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을 다 읽어야 될 필요도 없고 이 책에서 내가 취할 부분만 딱 취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부담이 없다라는 좀 측면에서 사전같이 발췌독으로 그냥 딱딱 읽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요. 네. 혹시 이 책에서 뭐 직접 들어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찾아서 들어봐야 되나? 여기에 그 각각의 곡마다 여기 QR 코드가 다 있어요. QR 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QR 코드를 찍어서 들으시면 바로 음원과 연결이 되는데 그 음원을 들으면서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이런 책들을 보면 글만 읽고 어떤 노래인지 떠오르지 않거나 어떤 노래인지 그럼 검색을 해봐야 되고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쵸. 근데 QR 코드가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읽은 다음 바로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내 거. 여기 진짜 젓가락 행진곡이 있어요. 젓가락 행진곡 있네. 진짜 있어요. 252페이지. 252페이지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게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부담 없이 절대 이거 또 선배님 또 스타일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마시고요.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이거 다 읽어보지 마시고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하나 정도. 이거 한 곡당 2페이지밖에 안 돼요. 2페이지만 딱 읽어보시고 한 곡만 들으시고 이제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안에 다 읽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책을 통해서 클래식 감상 수업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승훈 아나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빠져볼게요.